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7월 15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왔는데 오송에 있는 궁평 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를 설계하는 토목구조 엔지니어로서 언론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여서 엔지니어로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7월 15일 날 언론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10여 대 고립됐다. 그래서 8명을 구조했다. 이런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종종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고인지 좀 긴장한 상태로 계속 언론에 보도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오송 지하차도라고 나와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오송 지하차도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라고 계속 언론에서는 했는데 실제 이름은 공평 이 지하차도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사실상 그 도로가 침수되는, 그 지하차도 주변에 있는 도로가 침수되지 않는 이상 펌프 고장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물이 찰 수는 있죠. 근데 많은 양이 유입되면은 그 펌프가 이제 용량이 있다 보니까 그걸 퍼내지 못하면 이제 침수되는 게 이제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고는 좀 여태까지의 사고와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좀 달랐던 게 갑자기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침수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방이 왜 무너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왠지 느낌상 이 근처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사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거기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그 궁평 이 지하차도 부근인데 지금 궁평 이 지하차도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가 여- 여기가 이제 U타입이고 요만큼이 또 U타입이고 실제로 이제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평 이 지하차도는 이 철도를 횡단하고 또 여기 국도 36에서 요거를 동시에 횡단하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진 지하차도인데 요 근처에 공사 현황을 찾아봤더니 여기 지금 그 철교가 있죠. 이게 아마 미호 철교 이제 미호 천교 여기 이제 미호 천교 요게 미호 철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중에 그 뭔가 제방을 잘못 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보자. 지금 현황이 어떤지. 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호 철교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이트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 로드뷰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철교죠. 지금 기존 교량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든 교량입니다. 기존 교량에 제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제방은 뭐 딱 봐도 새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제방을 아마 이 다리를 공사하면서 이 아마 푸팅이 뭐 꽤 크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건 기둥하고 코핑밖에 안 보이지만 아마 코핑을 그 기초를 작업하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기초 깊이 때문에 경사 터파기를 하면 아마 여기가 제방이 상당히 훼손이 됐을 거고, 그래서 얘를 다시 제방을 쌓은 것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고가 여기가 터졌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그러면 요 밑으로 해서 쭉 가면은 저쪽 밑에도 다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교죠. 가교가 놓여져 있고, 요걸 이 교량을 공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가 제방이 조금 이제 제방이 약간 훼손된 것 같은데 요 높이에서는 요 높이가 좀 교량이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훼손돼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가 제방이 있던 위치거든요. 이쪽 파란색 천막으로 쳐져 있는 여기가 이제 아예 제방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요거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요 로드뷰가 찍힌 시점이 7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물론 이 제방을 다시 복원했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아마 나중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 제방이 다시 복구가 안 돼 있었고 뭐 주민들 얘기로는 이게 지금 부실하게 돼 있었다고 돼 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제방을 요거를 아마 원래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2021년에 찍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2021년에는 이렇게 여기가 교대가 있었죠. 제방이 있고 저쪽에도 제방이 있었겠죠. 자, 그런 거를 여기를 교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대를 털어내고 교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확폭이기 때문에 여기 다 날려야겠죠. 날리는 과정에서 이제 터파기를 하다 보면 다 아마 제방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 상태가 이 상태가 된 거죠. 이 교각을 시공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제방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교각을 시공하고 이 제방을 다시 복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판까지 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제방이 지금 이 교량의 걷어에서 불과 뭐 한 1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다짐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장비 들어가서 이 상판이 있는 상태에서 장비 들어가서 여기 제방을 제대로 시공하기는 정말 어렵죠. 품질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다짐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교각을 시공하고 제방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판을 가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거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이 다녀야 되니까 장비 진입 확보 차원에서 제방을 나중에 완공하고 쌓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나요, 그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다 누구나 압니다. 6월 중순 또는 말부터 7월 그러니까 6월 20일경부터
보통은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하는 거는 6월 한 그죠? 6월 한 20일부터 한 7월 20일까지는 우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장마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 특히나 더.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상판을 다 시공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제대로 다 복구를 했었어야 되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낮으면 만약에 이 정도 높이로 장비 침해라는 게 힘들어서 이 정도 높이로 만들어 놨다. 그럼 만약에 물이 원류하기 시작한다. 잘 아시겠지만 물이 원류하면은 물을 쓸고 갑니다. 순식간에 터집니다. 댐, 그렇죠? 우리가 사력댐이라죠. 흙으로 만들고 이런 댐들이 원료가 제일 무서운 게 쓸고 가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각을 공사하고 얘를 이 높이로 그죠? 제방을 만들어 놓고 상판을 가설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뭐 이 내용은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15일날 그 로드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언론에도 이 내용은 나왔습니다. 뭐 제방을 다 훼손된 상태였다라고 언론에 나왔었죠. 제방이 무너진 건 아니고 제방이 해체돼 있었던 거죠. 결국은 보통 저희가 그 시공 교량을 설계할 때 하천 교량을 설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그 하천 관리 주체죠.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가 하천이거든요. 국가 하천은 몇 년 됐죠. 그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다 환경부로 넘어갔단 말이죠. 국토부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하천, 미호천인데 이제 미호강이라고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강유역청인가요? 아무튼 환경부 산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뭐 하천 관련한 것들을 다 이제 그 환경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환경청, 지방환경청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이제 조직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그 제방이 저렇게 시공 됐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언론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 부분의 하천을 확폭하기로 했었다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천 기본 계획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미호천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뭐 인터넷에서 다 이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미호천 내 병천천 합류부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병천천 합류 지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 미호천이죠. 지금 현재는 미호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미호천교고 공평 2 지하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 철도와 국도 36호선을 밑으로 통과하는 지하차도입니다. 병천천은 여기 있습니다. 병천천이 그 미호천으로 합류돼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금강으로 이렇게 합류되는 이런 하천인데요. 여기 보시면 왜 여기를 개선을 하려고 했냐 보면은 요 제방 위에 길이 있다 보니까 요걸 길로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시 넓어지죠. 그러니까 하천 폭이 미호천만 보더라도 여기서 요 정도 되다가 이렇게 오다가 합류되고 나서 여기서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보면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가
제방은 뭐 300m 정도 되죠. 300m. 그런데 이쪽에 오면은 제일 좁은 데가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긴 한데 여기 합류되는 지점에서 상당히 넓게 합류돼서 여기서 매우 좁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합류가 되면은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상류보다 당연히 넓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형상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하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거의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하폭을 요 상태로 이렇게 유지해서 여기까지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철교도 여기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 교량을 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방 넘어서 지금 제방이 현재 상태가 여기기 때문에 이 제방을 넘어서 교량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호초는 병천천 합류점에서 상하류에 비해 급격하게 폭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590m에서 360m로 확 축소돼서 홍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상기 구간은 130m 구간의 미호청교, 미호철교 상행, 하행 교량이 3개가 밀집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빨간색 요렇게 확폭을 시키겠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제방 위에 있는 도로거든요. 여기 이제 제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펼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폭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왔고, 검토한 결과 뭐 유속도 줄고, 유속 콘타죠. 이게 유속 콘타가 줄고,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인데 수위도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펴줬더니 유속이 줄었죠. 이제 노란색 쪽이 이제 유속이 빠른 쪽이고, 이렇게 보라색, 파란색 쪽이 유속이 느린 쪽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던 제방을 뒤로 옮겨서 유심부라고 그러죠. 저희가 유심부. 이제 물이 주로 흐르는 구간도 이렇게 넓히겠다. 물론 홍수 때는 이 제방 뭐 이렇게 가까이 물이 차겠지만 실제로는 평소에는 물이 이렇게 여기로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제방을 일로 옮긴다는 얘기는 교량을 일로 뒤로 길게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교도 교량을 뒤로 연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 이제 행안부 공사 현황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거고, 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교량을 뒤로 연장해야 되는 거죠. 교량 안에 이런 토공 구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긴 지금 토공 구간인데, 그래서 교량을 뒤로 연장하면서 제방을 뒤로 미는 그런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저희가 교량 설계를 할 때도 이제 항상 신경 쓰는 게 이제 하천 관리 주체와 협의하는 건데, 주체랑 협의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여기다 써놨죠. 재난 관련한 협의는 적극적으로 임하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이 현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건 뇌피셜입니다. 자, 교량을 뒤로 밀어요. 그 사업은 이 도로의 사업 주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의 주체가, 관리 주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철도도 마찬가지로 철도를 교량을 연장해 갖고 제방을 뒤로 미니까 교량을 연장하는 사업은 철도 관리 주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제방을 뒤로 미는 사업은 누가 하죠? 자, 그거는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합니다. 그럼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는 여기는 아마 금강유역청, 환경부 금강유역청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저희가 항상 교량을 설계할 때 이런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참조를 해서 설계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공 발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교량을 뒤로 밀면서 제방을 같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교량을 뒤로 밀면서 제방을 같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그런 프로세스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교량을 시공할 때 제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 하천 관리 주체에다 물어보면 그 사업은 저희가 아직 그 구간은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시공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런 대답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량만 시공하고 제방은 나몰라라는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방은 나중에 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상 그 공사가 벌어지는 그곳은 그냥 하천인데 그걸 따로따로 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교량은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데 그 기본 계획의 시공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보면서 생각해 볼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뭐 이거는 저도 설계를 처음 배울 때부터 하천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하천 교량을 공사하면서 하천을 건드렸다가 괜히 그 홍수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건드려도 날 사고였는데 건드려서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제 그 교량을 시공하면서 또는 설계하면서 건드렸던 사람들의 규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방은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부득이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자는 얘기였죠. 자, 이번 사고에서 현장 기술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는 어차피 교량을 시공하려다 보면 그 제방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교량을 다 설계를 하고 아마 원상복구를 이제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원상복구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음. 교량은 계속 시공해야 되고 그 차량도 거길 드나들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번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가교가 있다 보니까 공사 둔치라 그러죠, 둔치로 진입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량 밑으로 계속 다닐 수 있게 제방을 해체해 놓고 공사를 한 거는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자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지하차도 쪽에서도 이제 이번 사고는 물론 이제 제방이 터지면서 생긴 사고였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뭐 거의 뭐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두 번씩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터널 같은 경우에 이제 침수가 아니라 터널은 그 화재가 났을 때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터널이 다 설치된 건 아니지만 점점 설치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하차도에도 이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물에 잠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희박하지만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또 알림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더라고요. 이 알림 시설은 사실상 지하차도에는 항상 그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해서 뭐 차단 시설은 뭐 여기다 설치해도 되겠죠. 이렇게 뭐
차단 시설을 물리적으로 강한 걸로 만들면 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천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접근하지 않도록 다시 이제 회차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뭐 더 정밀하게 컨트롤 한다 그러면은 유량계, 이제 그 집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수정. 그러니까 지하차도는 제일 낮은 곳에 집수정이 있어 그 물을 모으거든요. 평소에도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하차도에. 그래서 그 물을 퍼내는 그 모으는 집수정이 있고, 그걸 또 펌프로 퍼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에 들어오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 차단 시설이나 알림 시설에 연동을 해서 뭐 알리고 또는 차단 시설을 작동시키고 하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지하차도에도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뭐그 터널하고 똑같이 화재가 나면은 연기에 의해서 뭐 사망 사고, 이런 부상,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연기 감지기 뭐 이런 것들 뭐 연동해서 이런 차단 시설이나 알림 시설을 설치하는 건 어떨까 싶고요. 지하차도에도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언론에 나온 저기를 보다 보니까 그 버스가 그 U타입 구간에서, U타입 구간이라는 건 이제 그 이 박스 그 위아래 다 막힌 그 구간 가기 전 구간이잖아요. 버스가 중간에 회차를 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그 사선으로 걸쳐 있는 음, 장면이 나왔거든요. 승용차는 여기서 그,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걸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분은 들어가다가 돌려서 저 안쪽에서 돌려서 차를 돌려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 유타입 구간에 있는 차들한테 클락션은 그 경적을 막 울려가지고 차 돌리라고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역주행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탈출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는 딱 걸렸습니다. 딱 이 버스 길이보다 이게 좁거든요. 버스가 보통 10m가 넘는데 이거 차선 폭은 뭐 3점 몇 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6m 이 정도 되면 6, 7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버스 길이 10m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리려다가 아마 딱 걸려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게 돌리려고 시도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은 뭐 이게 물이 많이 찼을 때 이제 차가 뜨기도 하죠. 이렇게 물이 다 들어오기 전에는 뜨거든요. 일단 뜨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사선으로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차단 시설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돌려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후진으로 나가는 거 좋지만은 뭐 후진보다는 돌려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쪽 차단 시설이 내려오고 저쪽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어 있겠죠. 반대쪽은 진입하는 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게 여기 이 중간을 좀 터주면 되겠죠. 한 10m 정도 차를 돌릴 수 있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왜 이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냐면은 그 장대교량, 그죠? 해상에 있는 장대교량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회차할 수 있게 그런 중앙선을 중분대를 터주는 그런 게 방제 지침 매뉴얼 그런 데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고, 재난 관련 협의는 적극적으로 임하자.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천 관리 주체랑 협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 하천 관리하는 측에서는 좀 뭐 귀찮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제방 사업은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자기네가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교량을 설계하러 하면서 또는 시공하면서 협의를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담당자들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귀찮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확답을 받고 그런 것들을 다 공문으로 남겨놓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금 알겠지만 이 책임 소재에 관한 것들이 벌써부터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구조가 어저께 오늘부로 끝나면서 과연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막 책임 소재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그 제방에 대해서도 어떤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허락 없이, 그러니까 환경청에서는 벌써 금강육역청이죠. 금강육역청에서는 제방을 털라는 거는 자기가 승인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합천 조명 허가는 받았다. 합천 조명 공사를 하려면 합천 조명해야 되니까 좀 애매하거든요. 그 협의를 할 때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교대를 교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교대를 다 털어내야 되니까 제방을 거의 이제 제방을 저렇게 넓게까지 이제 털 필요는 없겠지만 교량 폭만큼 무조건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협의하고 그쪽에다가 통보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쪽에서 그걸 인지하고 승인을 하거나 뭐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뭐 시공을 하라 이런 그런 공문을 발송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형사적 책임을 누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질지, 물론 뭐 둘 다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사고가 나면은 시공사 현장 소장, 그다음에 뭐 감리 단장 이런 분들은 뭐 바로 입건입니다. 이번 사고는 또 그 사망자까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재난 관련한 협의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뭐 근거까지 다 남겨놓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했고. 자,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